하나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직접 정보인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자소서가 여전히 점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이 관련 내용을 밸런스 있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소서 모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고만의 이제 면접 특징인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기승전결을 갖춰가지고 길게 말하다가는 계속 말한 답변 중간중간에 커트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이따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령껏 답변하고 빠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대 경쟁률을 보시면 이게 남녀 분리 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어떤 모종의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남녀를 정원을 정확하게 똑같이 뽑고 있습니다. 80명 뽑고 있는데 일반 전형에서.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여학생 경쟁률이 항상 2배수를 뽑는데 1단계에서 2배수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뭐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작년도 그렇고 2대 1을 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가 있어도 1단계를 통과를 해서 2단계에서 면접에서 이제 높은 면접 점수로 합격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학교 쪽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적에 신경을 쓰는 편이 좋겠죠. 평소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하나고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드라마틱하게 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B가 있다면 조금 안심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2대 1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 그럼 여학생들은 어떨 것인가? 뭐 비례해서 살짝 늘어나겠죠. 자, 전형 구조로 보시면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서류 점수가 2단계에서 20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서류에서도 면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또 인성 영역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명시적으로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소서 구조를 들여다보시면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외대부와는 다르지 않고 그러나 외대부와 달리 분량 지정은 없지만 이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잠깐 권하기념도 잘 모르겠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나고의 권하기념에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뺐다면 실질적으로 평가자들이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평가자들이 이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지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학교 쪽에서 밝히는 거 또 원론적인 이야기죠. 자기도 학습 영역에서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서술, 학습 경험, 뭐 탐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습 경험 많겠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를 원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영역에서는 하나고만의 뭐 다 모든 학교 공통이겠습니다만은 하나고만의 뭐 특색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나고만의 이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인성 영역도 뭐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꼭지를 잡아서 쓸 수 있는데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고 면접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고도 역시 면접이 중요하니까요. 외대부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3명입니다. 방은 하나고요. 시간도 똑같아요. 그러나 디테일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공통문항은 없는데 매년 이제 뭐 나올 수도 있다고 여지는 남겨둡니다. 근데 나오진 않고 있어요. 올해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외대부와 달리 학생부에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평균 문항이 보면은 뭐 15개에서 20개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20개, 뭐 23개, 4개.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5분이다. 나눠 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문항당 평균 답변 시간은 60초 이내가 합리적이다 이겁니다. 괜히 기승전결을 갖춰서 길게 끌다가는 면접관들이 이제 계속 중간에 자를 거예요.
그래서 면접 문항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외대부와 달리 따로 없기 때문에 프리스타일이 이제 연쇄 질문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압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연쇄적으로 들어오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좀 하면 자르고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것이 그냥 이 학교만의 어떤 특성이다. 학생들을 판단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편하진 않겠죠. 접근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면 면접이 기본입니다. 재작년에 대면 면접했고 작년에 서울 지역은 비대면 면접으로 했었는데 역시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줌이나 이런 걸로 하다가는 보통 카메라 테스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원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심해져도 대면 면접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부랑 비슷하게 마스크 쓰고 뭐 가림막 같은 것 뒤에서 답변을 하게 되겠죠.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방이 이제 한 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에서는 자소서, 어떤 방에서는 학생부, 어떤 방에서는 뭐 이 두 개가 밸런스 있게 이렇게 질문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 대비를 해야죠. 꼼꼼하게. 이것도 이제 하나고도 이제 외대부고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학생부에서 출제할 경우에 구섭에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학생 자신도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답변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비극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한 활동이 아닌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써주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하나고는 학생부에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활동도 아닌데. 자 그러면 면접장에서 이거 제가 중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아닌데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자 지금 출신 중학교를 뭐 욕되게 하는 거겠죠. 어떤 식으로든 짧게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짜주십시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자꾸 이제 반대되는 질문, 좀 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학생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뭐 디베이트 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 학생들은 면접이라는 발화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디베이트라는 것은 내 경쟁자를 논리로 압도해서 이기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면접장에서 나를 평가하고 있는 면접관을 이기겠다. 안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면접관의 호감을 사기 바쁜 그런 시간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이 학교의 특징이다. 한 3년쯤 전인가요? 한 남학생이었는데 하나고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운 거죠. 왜 울었느냐? 자기가 무슨 얘기를 인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 앉으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됐다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너무 정신적으로 이제 압박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면접이 이제 잘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집에 와서 이제 뭐 낙담을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하는데, 결과는 합격이었기 때문에 면접 당일에 어떤 그런 뭐 압박적인 분위기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특이한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하세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공개된 건데, 예시를 보면은 아까 저희가 학습을 했죠. 쉽잖아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요? 답변해야 될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제가 이제 편의상 구별을 해놨는데, 이것도 질문을 바꿔서 따라해주면서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면접관들은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런 궁금한 사람들을 더 궁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반드시 질문을 바꿔서, 왜 바꿀까요? 답변하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따라해주면서 답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식으로 제시하라 이겁니다.
자, 봅시다. 굉장히 쉽잖아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를 지닌 사건은 각자 생각하는 사건을 얘기하면 됩니다. 아마 자소서에 이제 그 역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쓴 듯하니까 각자 생각하는 어떤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령 임진왜란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임진왜란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만약 하나라면 그냥 하나만 짧게 얘기하면 됩니다. 두 가지라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의 어떤 정세의 급변을 초래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단 너무 길지 않게 요령 있게. 자, 두 번째로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면접 기출 문제를 보면은 자, 이게 제가 이제 중간줄을 친 거는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앵무새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게 지금 네 가지를 답변해야 되네, 그죠? 자,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어떤 실험 사례는 이중순리 실험이든 뭐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실험 설계 과정이겠죠. 제가 이 실험을 설계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드리자면 크게 3단계를 밟았는지 2단계를 밟았는지 얘기를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순서를 밟아서 설명을 하면 된다.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다. 답변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까 이제 자소서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학생부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자, 미국, 한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1 때 한 거란 말이죠. 자유학년제 때.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한 6개가 이렇게 줄줄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지만 보면, 이건 질문은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도입부니까. 자, 한번 설명해봐라. 선거인단은 미국에서 어떻게 뽑냐? 그다음에 승자 독식을 안 하는 주도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1 때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가물가물하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고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소서랑 학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쫀쫀하게 파보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공통 작성 원리인데 지금 거의 작성이 끝났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자기 평가, 셀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인간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평가와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부 세계의 관점입니다. 자,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죠. 연예기획사에 쓰나요? 아니죠.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가장 배점이 높은 학업적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스토리냐 내러티브냐 했을 때 내러티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토리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무의미한 사실을 쭉 시간 순서로 나열하기만 해도 나와요. 가령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일과를 쭉 쓰기만 해도 스토리는 나온다 이겁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서범석의 목요일 이런 식으로 타이틀까지 붙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것은 의미가 없죠. 자, 내러티브는 이와 다릅니다. 그 경험 중에서 오늘 하루의 경험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 과정에서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선후 관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성장 영담 내러티브를 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이 학습 경험 이전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었다. 이런 거를 굳이 강조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 전보다 얼마나 더 나은 인간이 되었는지를 적극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웅담이 다 똑같죠. 영웅담 내러티브라는 것도 전 세계 모든 영웅담은
보통 기본적인 이런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약간 모자라거나 결핍을 지닌 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인물이 등장을 해서 뭐 시련과 좌절을 극복을 합니다. 굴복을 하면 여전히 이제 그전의 인간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영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학생들 인생에서 뭐 16살 인생인데 기껏 해봐야 뭐 얼마나 뭐 대단한 뭐 시련과 좌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학습 경험 및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학습 경험 및 과정에서의 시련과 좌절을 쓰고 이것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했는지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개념 설명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가령 뭐 어떤 학생이 뭐 카르다쇼프 척도에 대해서 이제 뭐 자소서 내용을 뭐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척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명을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공백 제외하고 1500자밖에 안 되는 그 소중한 공간을 검색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해도 나오는 것을 쭉 설명하는 걸로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그것을 학습한 과정을 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막 길게 풀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글자 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학생 수준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되어 가는 도중에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 보면서 퇴고하고 압축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세련되게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소서에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자소서에 점수를 주든 안 주든 간에 그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